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총 이제 5회 정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기출 사례 쪽 강의를 좀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은 책 교재 순서대로 해서요. 경정 승진, 그 다음에 경찰 간부, 변호사 시험, 법원 행시 그 순서도 되고 있습니다. 근저에 이제 우리가 그 수사권 독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검사의 통제권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리고 또 이제 312조, 그쪽 관련해서 2항 삭제됐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312조 1항이 이제 3항하고 같이 되죠. 그래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하고 사경 피신조서가 똑같게 되게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조금 변화될 게 있긴 있어요.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크게 대세에 영향을 미칠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하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제 검사의 뭐 사경관 지위에 관한 수사 준칙 이런 게 지금 이제 상호 협력 그쪽으로 이제 수사 준칙으로 바뀌었었는데 그걸 좀 반영했다 그랬는데 몇 개 또 놓친 게 있어서 그건 이제 수업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이 조금씩 바뀐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38페이지에 2015년 경정승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을과 술을 마신 후 을을 일시 기거하는 모텔에 태워주기 위해 운전하던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갑은 머리를 다쳐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지만 을은 다치지 않았다.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A는 음주운전 사고라는 의심이 들어 갑이 후송된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의사에게 부탁하여 갑의 혈액을 채취하도록 하였으나 사후에 영장을 받지는 않았다. 사후 영장이 없네요. 경찰관 A는 혈액 감정을 의뢰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라는 감정서를 회부받고 이를 기초로 주치운전자 적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일단 뭐 이거 관련해서 양가로 1번 문제에서 경찰관 A를 갑의 혈액을 강제 채취한 것은 적법한가? 경찰관 A 의겠죠? 경찰관 A가 갑의 문제 오타가 있지? 경찰관 A가 갑의 혈액을 강제 채취한 것은 적법한가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 좀 한정을 해줬죠. 강제 채취의 허용 여부 요건 좀 쓰시면 되겠고 필요한 영장의 종류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 그 테마 33번 우리 앞에 이제 기출 사례 말고 뭐였습니까? 저기 일반적인 우리 기본 사례 편에서 테마 33번 페이지로는 91페이지예요. 91페이지 가시면 이 강제체혈과 관련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히 한번 제가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당연히 이제 의식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하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 전체 이제 세부적으로 세 가지 방향이 될 건데 먼저 이제 사전 영장주의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 영장 이 사례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 판례 가면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여러분 답안에 쓸 때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그라는 말까지 꼭 쓰셔야 돼요. 감정 처분 허가장뿐 아니라 그에 따른 감정이 필요한 처분으로 체결할 수 있고 더불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110조 1항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안을 쓸 때 제가 이제 다른 직렬에서도 뭐 변호사 시험이나 법원 행사 이런 쪽도 강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쓰더라니까요. 계속해서 감정 처분 허가장 또는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체결할 수 있다. 아니에요. 영장 보여주면 피가 막 튀어나오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 처분 허가장 앤드 감정에 필요한 처분 압수수색 영장 앤드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꼭 주셔야 되겠고 그게 이제 사전 영장이고요. 사후 영장은 이제 두 종류고 사후 영장이 아니라 사전 영장주 예외 두 가지를 갈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딱 이 사례네요. 우리 판례가 이 응급실을 216조 3항 범죄 장소에 준하는 걸로 보죠.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일단 준현행범 요건. 이게 또 이제 법 용어가 여러분들 올해 12월부터 좀 바뀌어가지고 우리말로 좀 순화시켰는 바람에 말이 익숙하지 않게 됐는데 어쨌든 예전대로 얘기할게요. 코장신도에서 특히 3호죠, 3호. 211조 준현행범 관련해서 3호에 가면 신체의복류의 범죄 증적이 현저한 경우. 그거. 그 다음 두 번째. 뭐다? 사회통념상 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옮겨왔다면 이 전제 조건 두 개가 있을 때 이 병원 응급실이 210조 3항의 범죄 장소에 준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꼭 답을 쓸 때 답안에다가 전제 조건 두 개 쓰셔야 돼요. 211조 3호에 신체 복류의 범죄 증적이 현저한 경우로서 준현행범 요건이 갖춰져 있고 두 번째 사회통념상 사고 발생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에 옮겨왔어야 돼요. 그래야 병원 응급실 등이 210조 3항이 된다. 그거 쓰시고 중요한 게 또 있죠. 여기 가면은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쓰면 여기서는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우리가 임의제춤을 납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판례였습니까?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임의 체열했었을 때죠. 임의 체열해놨을 때
그때 이제 영장 없이 임의 제출 압수로서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크게 사전영장, 그 다음에 영장주의 예외 2개, 이거를 꼭 좀 암기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냥 그 사전영장 관련해서만 하나 써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바로 볼까요? 이 부분 Q1. 설문에서 쟁점 정리 보시면 239페이지. 경찰관 A가 갑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혈액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는지와 관련 먼저 강제체열 허용 여부 및 그 요건을 살펴봐야 되고, 다음으로 허용될 경우 사전 영장에 의한다면 어떠한 영장이 필요한지, 그리고 영장주의 예외로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그래서 이제 강제체열의 의, 이게 이제 단문용으로 좀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여기다 적어 놨는데, 의까지는 사실은 안 써도 되는데 한번 써놔봤어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허용 여부가 중요해요. 허용 여부가 중요한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예요? 인간의 존엄과 같이 신체 안정, 이런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은 견해도 있는데,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법에 소량을 채취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특별한 침해가 되지 않아서 허용된다. 긍정설이 있죠. 그래서 허용 여부에서 이제 뭐 굳이 부정설을 자세히 쓸 필요 없어요.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하면서 간단히 긍정설 정리하시고, 허용 요건의 별표. 이거는 우리 좀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강제 체류 있죠. 이제는 강제 체류가 더 특 A급으로 각 시험에서 찍히고 있습니다. 법원 행시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한번 나온 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크게 해서 나올 만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필중 부상 4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증거로서의 필요성, 증거 보존의 중요성, 대체 수단의 부존재, 의학적으로 상당한 채취 방법. 그래서 필중 부상. 옛날에 우리 진필중 있었잖아요. 야구 선수. 해서 필중 부상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증거로서의 필요성, 증거 보존의 중요성, 대체 수단의 부존재, 의학적으로 상당한 채취 방법. 이건 어디에도 똑같이 쓴다. 나중에 강제 체류에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허용 요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사안에서요. 갑은 음주운전이라는 운전 사고라는 의심이 드는 경우로 체열은 음주운전의 유죄 증거로서 수집할 필요성, 증거 보존의 중요성이 인정되고, 갑은 의식이 불명한 상태이므로 스스로 체열에 동의할 수 없죠. 그래서 혈액 채취 외에 다른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체 수단의 부존재. 마지막으로 의학적으로 상당한 방법으로 채취를 한다면 강제 체열은 허용된다. 이렇게 포섭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어가는 문구가 좋죠. 이 강제 체열이 강제 수사니까 어떤 영장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자 3에서 강제 체열과 영장주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전 영장부터 이제 쭉 하에 써놔버렸어요. 쭉 써서 혈액 확보 방법, 감정 처분 허가장에 의한 혈액 확보 써놨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쓰십시오. 언더라인 보면 법원부터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 조문도 좀 잘 쓰시면 좋아요. 형소법 221조의 4, 1항 준용조문이 타고 173조 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다. 판례. 그래서 경찰관에는 법원부터 감정 처분 허가장을 받아 조문 쓰고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혈액을 압수할 수 있다. 엔드 사전 압수영장의 혈액 확보. 역시 쭉 굵은글씨 넘어가셔서 언더라인에 있죠. 동법 219조. 이게 준용조문이에요. 219조 타고 106조 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이야 하는 경우 혈액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러니까 이게 혈액 채취하는 그 행위 자체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감정에 필요한 처분 또는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 120조 1항 꼭 쓰셔야 됩니다. 219조 타고 준용조문. 그래서 압수영장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A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혈액을 채취해서 압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 근데 어떻게 돼요? 시간적 요건이 없더라 이거죠. A는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 허가장이나 압수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영장에 한 방법으로는 적법한 강제체열이 아니더라. 그래서 영장주의 예외를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저기 아까 제가 떠들었던 216조 3항만 써놨는데, 여러분들의 경우에 따라서 제가 아까 테마에서 말씀드린 테마 33에 있는 것처럼 임의제출문 압수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판례태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준현행범 요건 211조 2항 3호, 그 다음에 교통사고 발생 시간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 이 두 문구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사고 현장으로부터 곧바로 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가 범죄 장소에 준하게 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의학적 방법에 따라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이제 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문구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다만을 빠뜨리면 안 되죠. 216조 3항 단서에 따라서 사후에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발부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안에서 보니까
경찰관에는 병원 응급실을 범죄 장소로 보아 의료인의 자격 있는 자로 하여금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피의자 혈액을 채취,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데 반드시 216조 사망 단서에 따라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받아야 되죠. 사안에서는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사안에서는 체류 후 사후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은 바 강제체류는 위법한 강제수사에 해당하게 된다. 그럼 이제 하나 덧붙여도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미 제출물 압수. 이미 진료 목적으로 체류하는 혈액을 간호사로부터 이미 제출받았으면 되는데 현재 이 사안에서는 없죠. 그런 사안이. 그래서 당연히 되지 않는다는 거 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자, 일단 위법한 강제처리 되겠죠. 위법한 강제처리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당연히 두 번째 문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가서 보세요. 양가로 2번에서 갑의 혈액에 대한 감정서와 경찰관 A가 작성한 주치운전 적발보고서 증거는 여기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혈액 자체가 위법수집 증거예요. 위법수집 증거가 되니까 이를 토대로 발생한 감정서나 주치운전 적발보고서는 그야말로 위법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다음 문제는 독수독과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수독과 그다음에 예외도 한번 써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증거는 없는 걸로 날리시면 되겠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설문인데 가서 볼게요. 241페이지 쟁점 정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관 A의 갑에 대한 혈액 채취는 영장주에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위법 수집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인 감정서와 주치운전 적발보고서 역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지가 독수, 독과 이론관에서 문제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2에서 이제 증거 능력 썼는데 이 독수, 독과 이론 의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외 쓰시면 돼요. 근데 판례로 쓰시면 돼. 판례로 이게 2007년도 제주도지 사실 영장범약 사건 거기서 쭉 나열한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기본 사례편에서 제가 이제 제주도지사실 영장범죄 사건에서 한 5가지 중요한 논점을 쭉 한번 정리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었죠? 한 번만 정리하면 제주도지사실 관련해서 말로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보관 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 포함되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압수영장의 제시는 피압수자마다 개별 제시, 피압수자마다 개별 제시해야 돼. 그래서 책임자한테 제시했더라도 피압수자별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죠? 압수 목록은 현장에서 작성하여 즉시 교배라.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또 중요하죠. 엄청나게 우리 형사소송이 한 획을 그었다고. 이 전압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우리 비진술 증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위수증을 적용하지 않았었죠. 성상불변론. 그쵸? 성질이나 형상 등의 증거 가치에 변경을 가져온 사안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해서 위수증 적용 부정설이었어. 그러나 이 제주도지사실 영장범죄 사건 그리고 때 맞춰서 이 무렵에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308조의 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이 딱 명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대법원도 비진술 증거에도 이제 위수증을 적용한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마지막 5번째가 이 위법하게 수집된 1차적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어떤 뭐 영장주의라든가 그런 거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를 증거로 부정하는 것이 뭐 실체 진실에 반한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는 예외적으로 증거는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뒤에 이제 써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쭉 우리 2007년 전합판에서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위수증과 독과 독수 독과 그 예외까지 판례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서 자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꼭 여러분 외우세요. 독수 독과는 언제라도 나옵니다.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예외를 관해서 자꾸 물어보고 있으니까 기억 좀 하시면 좋겠고. 최신 판례 중에도 있어요. 최신 판례 중에도. 자, 그래서 로마자 2에서 1번 갑시다. 적용 여부에서요. 독수독과 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 괄호 열고 이렇게 독수, 독과를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을 말한다. 대법원은 전합 판결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은 이를 통하여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해서 독수독과 이론을 명백히 수용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외도 이제 쓰는 거죠. 예외. 간단히 언급은 해놨는데 보세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독수과실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자, 이 부분 신용성 있는 즉 믿을 만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 명백한 범인을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를 제거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실체 진실주의 관점에서 부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판례에 하나 써놨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절차 위반이 아니고
척법 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라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경우에도 그 증언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서 일반어를 썼는데 한번 여러분 답안했다 한번 열심히 여러 번 써보세요. 연습장에 때 몇 번 써보시면 이게 외워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독수, 독과 예외할 때는 이 판례를 쓰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양가로 이래서 예외하면서 뭐 필요성까지 주저리를 안 쓰더라도 답안 관계상 여러분이 못 쓰더라도 그냥 판례라도 꼭 정확히 써주세요. 이 판례 쓰시면서 원래는 이제 우리 판례가 인과관계 희석 단절, 그 다음에 뭐죠? 세 번째 독립된 증거는 예외 등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일단 예외 유형 네 가지 그냥 이렇게 나열하시면 돼요. 오불 독선 또는 오염 순화의 예외 옆에다가 괄호 열고 인과관계 희석 단절 그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렇게 오불 독선, 불가피한 발견의 예외, 독립된 증거는 예외, 그리고 선의의 예외 이런 거를 언급은 해두세요. 그럼 사안의 경우에서 사안의 감정서와 주치운전 적발 보고서는 영장주 위반, 위법하게 수입된 갑의 혈액으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에 해당하고 달리 독수독과 예외에 해당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은 독수독과 이론에 따라 역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언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날려버린 사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셔서 나머지 문제 또 한번 볼게요. 한편 경찰관피는 을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을이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을을 체포합니다. 자, 체포 현장이네요. 경찰관 B는 을을 체포하면서 을이 절취에 소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이미 제출 요구합니다. 지금 뭐예요? 사기죄로 체포를 하면서 을이 절취해서 소지하고 있는 다이아 반지를 발견합니다. 관련성이 없죠? 객관적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장 관련해서 우리 이제 특히 215조나 106조에 가면 사건과 관련된 것 하나요? 라는 조문에 명문 규정이 2011년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과 관련된 것이 하나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먼저 논의하셔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이게 절취해서 수지하고 있는 게 명백하다면 일단은 절도죄, 뭐 긴급체포 뭐 이런 거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로 안 갖고 여기서 이미 제출 요구해버리네. 이미 제출. 자, 우리 항상 이미 제출 이게 2015년 그래요. 2015년 이 무렵부터 상당히 좀 중시됐어요. 2015년 2월에 또 6월인가 8월에 또 판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제 임의제출 압수형식으로 압수를 하는데 실질은 뭐예요? 수사기관이 우월적 지휘기에서 사실상 강제적 압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장주의 탈피, 영장주의를 회피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더라.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우월적 지휘기에서 강제적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제출에서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입증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가로 3번에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다이아몬드 압수의 적법성 및 자백 보강 법칙과 관련해 을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일단 올라가서 나머지도 읽어야겠네요. 영장을 발받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을은 경찰관 B의 조사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친구인 병과 함께 훔쳤다고 자백을 하네요. 을 스스로가. 그런데 이후 검사는 을 병을 특수절도죄 공범으로 기소했는데 을은 공판정에서도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으나 병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공판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게 되는군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여기서 지금 절도죄에 대해서는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네. 현재 자백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을은 공판정에서 이제 또 자백을 했죠. 근데 이 자백도 보강 증거 될 수 없어요. 아시다시피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습니다. 앤드 병은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3번 문제는 다이아몬드 압수의 적법성 및 자백 보강 법칙과 관련해서 을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냐, 즉 을한테 유죄 판결할 수 있냐, 이 문제가 바로 을에 대해서 자백에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결할 수 있냐, 자백 보강 법칙 문제고, 4번은 뭐죠? 다른 증거가 없다면 법원은 공판정에서 을의 자백만으로 병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이건데 공범자 자백이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느냐, 그 문제예요. 즉 다시 해서 우리 형사소송법 309조에 가면 310조에 가면 자백 보강 법칙에서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될 수 있냐, 그게 이제 4번 문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번과 4번을 문제를 내면 가끔 좀 잘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백한 자에게, 자백한 피고인에게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을 때 유죄 판결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전형적 자백 보강 법칙 문제고, 그 다음에 한 놈은 자백했고 한 놈은 부인했을 때 공범자 간에 이
자백, 공범자의 자백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자에게 유죄 판결할 수 있냐? 이건 바로 뭐예요? 309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을 포함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그리고 다수설에 따르면 포함이 안 되죠. 309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 자백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범자 중 1인의 자백을 다른 부인하는 자에게 바로 독립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좀 이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접근성을 잘 잡으시고 방향성을 잡으신 다음에 잘 답안에 서술을 하셔야 됩니다. 접근성이 아니라 방향성. 자, 242페이지 갑니다. 로마자 1번 쟁점 정리 보겠습니다. 경찰관 B가 을을 사기죄에 대한 영장에 의한 체포 과정에서 다이아몬드를 강제로 압수했는 바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 요건을 충족해야지. 근데 돼 안 돼? 안 된다고. 관련성이 없어서요. 다음으로 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는 공판정에서 을의 자백에 대해 경찰관 B가 압수한 다이아몬드나 B에 대한 자백이 보강증으로서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이아몬드 반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영장주의 위배예요. 그러니까 유죄 증거 써먹을 게 없으니까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B에 대한 자백이 보강증으로서 되느냐 하게 되는데 뭐죠?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자, 로마자 2번 가봅시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부터 일단 써요. 압수 쓰고 가봅시다. 체포 현장에서 압수 210조 1항이요. 형소법 210조 1항 2호에서 검사, 사경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야, 이 오타가 담아 있었네. 젠장. 자, 이는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를 파괴, 은닉학살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고 본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분들 그 216조 1항 2호하고 216조 1항 2호, 그 다음에 216조 3항, 217조 1항은요, 각각 좀 취지를 같이 외우셔야 돼요. 취지를 같이 답안에 써주시면 좀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긴급행위설의 입장에서, 우리 다수설의 입장에서 그 취지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걸 세트로 그냥 외워버리시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압수계속의 필요시 사후영장의 청구 나오는데, 동법 217조 2항에 따르면 법 216조 1항 이후에 의하여 적법하게 압수를 한 경우라도 계속하여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하는 때부터 48시간 내에 압수행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압수행영장을 발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217조 3항에서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제출 요구만 했고 거부하니까 강제 압수했거든요. 이건 이제 이미 제출 논의는 할 필요가 없네요. 제가 막 순간 왜냐면 이미 제출 압수 논의를 왜 안 했지? 순간 봤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앞에서 여기서는 이미 제출 요구했는데 거부하니까 강제로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미 제출은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216조 1항 이후에 체포 현장에서 압수만 논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 현장에서 압수. 근데 여기서도 지금 생각하니까 밑에 이제 사안의 경우 때 써놓긴 했는데, 그러니까 법률에 규정하고 압수 계속 필요시 사후영장의 청구까지는 그냥 세트로 무조건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써놨고, 자, 이제 사안의 경우 포섭을 해볼게요. 체포 현장에서 압수는 체포 이유가 된 피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물만을 압수해야 하는데, 이거 핵심입니다. 사안에서 다이아 반지는 체포 이유가 된 사기죄가 아닌 특수절도와 관련된 증거물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B는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부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니까 관련성도 없고 설령 관련성이 있더라도 사후영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이제 짧게 정리했고, 하여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양가로 1과 양가로 2 세트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정리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에 대한 유죄 판결의 가부가 나오는데 이게 전형적인 자백 보강 법칙이죠. 여러분들 가끔 이제 조문에 309조하고 310조를 헷갈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309조가 자백 배제 법칙이고 310조가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백 보강 법칙에 의써놨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좀 보십시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자백일 경우 다른 보강 증거 없이는 유죄 판결할 수 없다는 그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핵심 또 이제 취지를 써놨습니다. 자백 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 공판정 자백의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공판정에서 자백에도 보강 법칙은 적용된다. 이런 거 하나. 그래서 항상 대부분 공판정 자백이 나오거든. 이랬을 때 이제 그냥 뭐 공판정 자백도 뭐 수사기관 앞에서 자백과 똑같다. 이런 말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백 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 자백의 경우에도 동일하기 때문에 공판정에서도 자백에는 보강 법칙은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강 증거의 자격이 나오는데 보강 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여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증거이므로 핵심이 뭐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고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가 되고. 근데 이 사안에서는 자 어쨌든 독립된 증거여야 된다. 이 부분 뒤에다 써놨긴 했는데
핵심이 뭐죠? 이거 위수증이잖아요, 위수증.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보강증거로 자격이 없는 거예요. 보강증거 자격.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고. 엔드 또 봅시다. 보강증거는 자백과는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야 하는 바. 판례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굵은 글씨하고 언더라인만 쓰시면 돼요.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한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볼 수 없다. 이렇게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일단 보강증거는요, 탄핵증거와 달리 증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위수증에 걸렸다, 자백 배제에 걸렸다, 또 전문법칙에 걸렸다. 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전문 증거는 당연히 증거동이 있으면 또는 전법칙 예외권을 갖추면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강 증거가 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전문 증거도 원칙적으로 안 돼요. 원칙적으로 당연히 보강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더, 두 번째가 이제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 항상 두 가지 쓰세요. 첫 번째가 자백 보강 증거는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대 법칙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백이어서는 안 되죠. 그죠? 보강 증거는 자백 외에 독립된 증거다. 두 가지 점 꼭 기억하십니다. 자, 그래서 사안에서요. 먼저 B가 압수한 다이아몬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장주 위반하여 압수한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 능력 없어요. 그래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고, 또 경찰관 B 조사 과정에 행한 자백은 공판정에서 행한 의뢰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자백이다 이거죠. 그래서 보강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죄 판결 선고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문사와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하나 써드리려고. 자, 보시면 가봅시다. 우리가 일단 총 4가지 경우의 수를 쓸 거예요. 갑을 있었을 때 얘가 이제 자백을 했고, 지금 여기 을병이죠? 을병이니까 여기서 맞춰서 써드릴까? 을병. 여기도 을병으로 할게요. 얘는 자백했고 얘는 부인했습니다. 자, 이랬었을 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전제는 뭐다? 309조. 요건 이제 전제예요. 309조. 피고인의 자백에 뭐는 포함이 안 된다?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처음 쓰는 글씨라 그런가 마음대로 안 써지네.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먼저 기억하시면서 이제 시작해보면, 자, 첫 번째, 펜도 3가지가 색깔이 필요해서, 자, 가봅시다. 얘 자백으로요, 얘에 대해서 부인한 자한테 이게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됩니다.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되기 때문에 결론에 있어서 얘는 유죄 판결이 가능하고요. 얘는 유죄 판결 가능하고, 얘는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둘 다 자백합니다. 얘도 자백하고 얘도 자백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상호간에 이게 보강증거가 된다고요. 보강증거가 되기 때문에 둘 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둘 다 유죄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사람 낼게요. 을, 병, 정. 이렇게 가고, 얘가 자백했고 나머지 둘이 부인을 합니다. 부인. 자, 이렇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범자 간의 자백은요, 독립 증거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되니까 유죄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 자백 하나만으로 둘한테 유죄 판결을 땡겨올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자백에 다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할 수가 없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4가지 경우의 수. 을, 병, 청 이렇게 되는데 두 놈만 자백하면 끝나죠. 자백. 그리고 여기서 부인을 한다. 이렇게 되면, 자, 아까 쓴 대로 얘들 상호 간의 자백은 서로 보강 증거가 되고요. 보강 증거. 그 다음 얘들의 자백이 얘한테는 독립된 유죄 증거가 되죠.
유죄 증거. 자, 그래서 결론이죠. 세 사람 다. 셋 다 이제는 유죄 판결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공범자가 100명이어도 상관없죠. 딱 두 놈만 자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이 관계 잘 답안에 쓸 수 있도록 격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안에서는 지금 딱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에요. 을은 자백, 병은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부터 쓴 다음에 판례 309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을의 자백으로 병에 대해서 유죄 판결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을은 자신의 자백엔 다른 독립된 보강 증거가 없죠. 그래서 유죄 판결을 못한다. 이렇게 끝내면 돼요. 자, 쟁점쟁이 갑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을의 자백만으로 당해 피고인 병을 유죄 판결할 수 있는가? 우선 공범인 공동피고인 을의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이 당해 피고인 병에게 증거능 인정되는지가 검토돼야 되고 증거능력이 인정될 경우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는지 검토돼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공동피고인 법정 진술이 공범인 공피, 공범 아닌 공피는 증인이지, 증인. 그래서 일단 공범인 공피의 법정 진술, 피고인으로서의 진술이 당해 피고인의 증거는 인정된지 학설 써놨는데요. 자, 일단 여기는요, 공범인 공피 간에 사실상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긍정하는 견해. 그 다음에 변론을 분리해서 증인으로 신문하지 않는 안 된다는 견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공판정에서 실제 반대 신문이 있었거나 반대 신문의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만 증언을 인정하지 않는 절충설 이런 것 등이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학설은 생각 안 나시면 그냥 짬 시켜서 상관없고요. 일단은 핵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다음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고 이들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우리 그 트렌드가 꼭 학설 많이 쓸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학설 능력 되시면 핵심적으로 긍정설은 반대 신문권이 사실상 보장돼 있다. 그게 핵심이고 두 번째는 증인으로 신문해야 된다. 변론 분리해서 증인으로 신문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대 신문권 보장하자. 증인으로 해야지 반대 신문권 행사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제 반대 신문이 있었거나 기회가 있었던 경우에만 될 수 있다 해서 절충설 그런 입장이고요. 자, 어쨌든 판례 태도 정확히 외우시면 돼요.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다고 봐요. 그래서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하더라도 상관없다. 지금 나오는 거는 대개 여러분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공범일 경우에 특히 이제 공범인 공동피고인 간에는 증인적 객이 원칙적으로 없죠. 소송 절차를 분리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당연히 피고인으로서 법정에서 진술한 것도 바로 다른 피고인에게 공범자에게 증거로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 진술한 거 안 되죠. 당연히 상호간에 증인적 격이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한 것만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에게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토 및 사안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한 진술에 대해서 당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반대 신문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상황은 이제 피고인으로서 만약에 이제 을이 당해 피고인일 때, 병이라고 할까 이 사례에서 병이 당해 피고인일 때 을이 그냥 피고인으로서 얘기하겠죠. 예, 둘이 같이 훔친 거 맞아요. 제가 훔쳤고 병은 밖에서 망봤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병이 바로 옆에서 그랬죠. 야, 너 무슨 소리야? 나는 그 현장에도 안 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바로 반대 신문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공범인 공피 을이 피고인으로서 행한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병에 대해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을의 법정 진술이 자백 진술에 해당하는 바 공범자 자백에 대해서 따로 보강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이거는 두 번째 얘기가 되는 것이고 바로 이제 앞에서 바로 이제 공범인 공피가 법정에 행한 진술, 법정 진술이 바로 다른 공동 피고인에게 그러니까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 능력 인정되는지 이것부터 먼저 검토를 하고 증거 능력 인정된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나가는 게 뭐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강 증거 없이 바로 이제 그 법정 진술로 자백 진술을 유죄 판결할 수 있냐 이 내용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칠판에는 이거예요. 309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 자백이 포함될 수 있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자 3번 한번 볼게요. 학설의 대립에서 공범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농후감을 이유로 보강 증거 필요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 자백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견해가 보강증거 불효설이에요. 보강증거 불효설이고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 자백도 포함된다. 그래버리면 또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게 보강 증거 필요설이 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그래서 1번이 사실은 309조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 자백이 포함된다는 견해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고, 두 번째가 310조 해석상 피고인의 자백을 공동 피고인의 자백으로 확장하는 것은 무리다. 물리 해석상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공범자가 공동 피고인으로 심리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어요. 보강 증거가 필요가 없지만 공동 피고인으로 심리를 받지 않았을 때는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 절충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피고인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범자이지만 그렇게 나누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당연히 부정설이에요. 그래서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해서 보강 증거 불효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더라. 그래서 검토 및 사안의 경우입니다. 동법 310조 물리해석상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의 자백을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보강 증거 불효설의 입장이 타다. 뭐다? 물리해석상.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돼 있지 공범자까지 포함시키긴 좀 뭐하죠. 그래서 병이 공판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의뢰 자백만으로 병에게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잖아. 아무리 지들이 공범이고 뭐 도원결의를 했더라도 결국 지들끼리 결국 이제 네가 범인인지 하게 되면 서로 저놈이 범인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책임정가지 경향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주댕이로 볼 수는 없어요. 물리해석상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끔 이제 문제에서 지금 이제 배점상 지금 이게 몇 점이었었죠? 앞에서 12점. 사실은 이제 두 논점을 쓰기에는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좀 점수 배점이 약간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설문사에서 로마자 2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자주 논의를 안 하고 그냥 들어가 버려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쓰면 상당한 가점 요인이 되는데 로마자 2에 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진술이 당해 피고인에게 증언이 인정되는지 이런 그 견해 관련해서요. 여기서는 웬만하면 학설을 빼버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배점상 그냥 그 판례만 그대로 쓰시고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돼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어 독립한 증언은 여기 있다.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해 상반돼도 상관없다. 요 내용 간단히 판례만 적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바쁘면 로마자는 그냥 빼고 가셔도 돼. 로마자는 빼고 그냥 막바로 로마자 3만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증인적격 문제예요. 증인적격 문제.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짚어드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